오늘 철강주 좀 보려고 그래요. 몇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이 철강주가 슬슬 살아나고 있어요. 그죠? 더구나 이제 풍력주까지 같이 살아나고 있고 이제 바닥 탈출 얘기도 좀 있고 중국이 특히 이제 경기 회복에 178조 요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철강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가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지만 사실 산업의 쌀이죠. 철강 안 들어간 데가 어딨어요. 그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요새 특히 조선업계가 굉장히 화랑이거든요. 당연히 철강이 들어가죠. 후판 쪽에 많이 들어가니까. 우크라 재건이 이루어지게 돼요. 물론 우크라 재건이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엄청 많이 가는 장가는 모르겠지만, 주식은 꼭 그런 걸로만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크라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금방 알려드린 철도주가 잘 움직이겠지만, 건설 자재가 들어가면 이제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철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강은 가장 산업의 기본적인 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또 중국이 감산을 하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아마 철강 가격이 인상이 되고 요번에 그 우크라에서 댐이 폭발이 됐죠. 그러면서 우크라에 있는 큰 철강 업체 하나가 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알았으니까 이런 건 그냥 뉴스죠, 뉴스. 항상 뉴스는 참조 사항이지 나의 주식을 꼭 끌어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어. 철강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있고 뭐 리오프닝주가 올라간다니까 철강주가 뛸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과연 좋은 위치에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포스코 스틸러 한번 얘기해 드렸었는데 첫 번째 계열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여기까지 갔고 두 번째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 지표라는 걸 잘 무시를 못하지만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추세라는 걸 보여주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6월 5일이에요. 제가 6월 5일 지났을 때 6월 7일이 됐을 때 6월 6일은 이제 그 휴일이었으니까 이때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 알려드렸는데 딱 일주일 만에 여기서 15% 다음날 17% 상한가를 간 거예요. 거의 30%를 떼었는데 여기서 쫓아가서 하면 안 되겠죠. 자, 조정이 들어왔고 오늘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깨면 손절했다가 20원치 사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내가 꾸준히 사겠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잘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 하나거든요. 유일하게 포스코 스틸링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포스코 스틸링이 분할 매수하셔도 돼요. 이런 데까지 꾸준히 분할 매수하시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뭐 이런 데 올라갈 때 내동매만 하지 않으면 결국 포스코 스틸리오는 예전에 제가 여기서 얘기해서 8만 원을 갔는데 다시 한번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돼요. 뛸 때 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높게 뛸 때 사려고 하지 말고 안 뛰거나 조정권에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이 뛰면은 눈에 띄기 때문에 누구나 살지 알아요. 그래서 하지 말고 눌러주거나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지금이야 또 관심 갖지만 제가 이때 관심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많은 분들이 거래량이 없는 걸 싫어하는데 주식은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냥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가서 거래량이 없죠.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가서 거래량이 터질 때 파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가서 거래량 터질 때 대부분의 분들이 막 지금 종목 찾기 해가지고 막 거래량 터지는 종목을 사죠. 안 되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숨어 들어가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렇게 팔고 나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또 하나가 이제 KG스틸을 보게 되면 KG스틸은 사실은 요번에 그 분산 저 인적 분할 상장한 그 동국CM하고 같은 일을 하게 돼요. 그죠? 동국CM이 이제 컬러 강판을 하는데 이쪽 KG스틸도 이제 컬러 강판이나 이쪽을 해요. 하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역시나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 저번 주에 지켜주긴 했거든요. 이런 공간은 KG스틸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대동스테일 같은 친구들도 월봉 바닥에 있죠. 지금 어디 가겠어? 별로 어디 오갈 데도 없어요. 좋은 자리에 있고 아저씨들도 이제 컬러 강판 쪽을 좀 확인하는데 이 친구의 신규 상장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뚝 떨어져요. 이 정도면 대바닥권이라 8,860원만 깨지 않으면 아마 아저씨들도 돌아 나올 확률이 커요.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온 게 뭔가 의미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대창수에 마찬가지로 이제 부국철강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죠. 이 친구 특히 240에서만 안 깨면 되고 월봉 H들이 굉장히 낮아요. 뭐냐면 철강주들이 PER이라든가 PBR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인 거야. 예전에도 반도체도 이랬었거든요. 반도체도 굉장히 소외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반도체에 관심을 안 가질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반도체를 지금부터 관심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3달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 반도체 주식을 사신 분들은 지금 거의 수익률이 막 70% 80%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철강주를 사려면 지금 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사놓고 딱 3달만 참으면 돼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3달 동안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린다. 주식에서 3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달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게 싫으면 이제 단기단타 하는 거죠. 막 급등하는 거 쫓아가 사게 되고, 뉴스 보고 쫓아가 사게 되고. 그럼 물리죠. 또 물려가지고 세 달은 잘 참아요. 마이너스 15에서 20%가 되잖아요. 그럼 세 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다가 바닥에서 싸게 사가지고 세 달을 기다리라면 잘 못 기다려요. 정말 신기하죠. 그죠? 손실이 나면 세 달도 참고 1년도 참거든요. 죽어도 안 팔아요. 그런데 바닥권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줄 때는 여기서 못 기다려요. 물론 이제 대부분 분들이 그러진 않겠죠. 잘하실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반도체도 그랬었어요. 막 삼성전자도 5, 6만 원일 때 굉장히 횡보를 많이 했거든요. 3, 4개월간. 근데 주식은 그런 데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부국철강의 월봉의 지수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남선암미은도 좀 많이 또 낮고, 특히 이제 한일철강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친구가 철강주 중엔 조금 밀리긴 하는데, 역시나 싼 위치에 있습니다. 문배철강 같은 친구를 잘 보고 있어야 되죠. 그죠? 대량거래 잘 들어와 있고, 또 요 위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삼면철강, 한국철강 전부 다 지금 다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섹터가 살아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같이 살아나요. 그래서 섹터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종목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그 종목 순환매 중에서는 대장주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부대장주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단지 대장주를 사는 게 좀 중요하고, 어제 그 금요일 날 이제 그 분할 상장한 동국홀딩스, 동국장, 동국CM에 이 친구들이 뛴다 올라간다 이런 거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인적 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도 당연히 이제 동국홀딩스라든가 동국장은 동국CM에 대한 그 지분을 갖고 계시겠죠. 근데 주력 사업은 동국제강이 있었기 때문에 동국제강도 상한가를 갖고, 동국홀딩스가 사실 같은 비율로 나눴다면 동국홀딩스 못 올라가긴 했을 건데 이 친구가 16%밖에 못 가져갔기 때문에 괜히 상한가를 빨리 가지 않나 싶고, 막내가 동국CM이죠. 그죠? 근데 동국CM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냥 이게 박스권에 있어요. 우리가 분봉을 보든 일봉을 보든 박스권을 보는 게 중요해요. 누구도 뛴다 올라간다 맞출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박스권도 우리가 정해놓은 거지, 박스권 깼다가 언제든지 회복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떤 떨어지고 올라가는 맞추는 기가 막힌 뭐 요술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주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만 알려주는 거죠. 당연히 박스권 하단에 사야죠. 이 쫓아가지 말고 그냥 깨면 손절하면 그뿐인 거고, 그럼 3, 4%, 4, 5% 깔끔하게 손실을 마무리할 수 있죠. 그래 놓고 깨지 않으면 홀딩이죠. 어디까지? 이전 고점까지 뚫어주면 당연히 홀딩이고, 이게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죠. 이 동국CM이나 동국제강은 사실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전국 단타대에 열리는 느낌이죠. 그죠? 사실은 근데 미래 가치를 보면 철강업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동국제강이나 동국CM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특히 동국CM 같은 경우가 이제 냉연 사업을 좀 하는, 냉연철강이죠. 냉연 사업을 하는데 이쪽이 약간 미래 가치가 있죠. 컬러 공판하고. 저번에 제가 동국제강에 대한 그 재무 구조를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봉영강 쪽에서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동국CM이 실행하고 있는 그 냉연 쪽의 영업이익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작년보다는 올해 분기가 더 좋아졌고, 앞으로는 지금 중국이나 이쪽 브라질 법인을 정리를 하면서 재무구조가 교체는 됐고, 멕시코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아마 인도라든가 태국 이쪽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동국CM이 지금 좀 흔들리긴 해도 결국 좋아질 확률이 커요. 대신에 동국CM은 홀딩스나 제강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17,000원이니까 혼자 흔들리는 건데,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박스권 하단만 이탈 하지 않으면 되고, 동국제강도 간단해요. 그냥 30분 몽상 5선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오늘 점상으로 뛸지 아니면 급등을 할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 그걸 맞춘다는 사람이 더 신기한 거예요. 일단 열려봐야 알아요. 동국홀딩스가 점상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단지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있고,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한번 뛸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우리 멤버님들은 거의 안 하셨으면 좋겠고, 꼭 진짜 하고 싶다 나는, 또 급등주가 하고 싶다라면 작은 돈으로 그냥 제가 계좌 분리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장기 계좌, 중기 계좌, 수익 계좌, 뭐 단타 계좌 분리는 단타 계좌로다가 소액으로 하는 거지, 아직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럼 자동적으로 동국CM이나 동국제강, 동국홀딩스를 좋은 자리에 사게 되거든요.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기본적인 원리로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동국홀딩스는 지주사기 때문에 동국제강이나 동국CM의 주가가 올라가야지만이 이 동국홀딩스의 이 그 지분을 이 자회사들이 좀 쉽게 갖고 와요. 내 주가가 더 비싸니까. 그 원리는 동국제강과 동국CM의 주가가 올라가야지 사실은 전체적인 지배 구조가 좋아지는 건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이 판단하고 전혀 틀리는 판단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참고로만 보시는데, 동국제약, 동국신의 주가가 올라가야지만이 동국홀딩스의 지분 구조가 좀 더 이쪽에서 갖고 오기가 쉽겠죠. 이렇게 갖고 쉬운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동국제약, 동국신의 주가가 쌓여야지만이 그 동국신의 지분 확보가 쉽다고 하는데, 뭐 각자의 생각이니까 제 생각에는 동국제약, 동국신의 주가가 올라가야지만이 한 주 가지고 동국을 세 주 갖고 올 수 있잖아. 그죠? 이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나 싶은데, 이건 다 개인적인 판단인 거고, 주가가 어디로 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지금 철강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영향도 제대로 발맞춰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우리 HB 좀 볼게요.